잘 주무셨어요? 태풍 카눈이 좀 무사히 무탈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가야 될 건데 우리 한반도로 관통해서 걱정입니다. 자, 오늘 미션 92일 차네요. 하현정 작가님. 입니다. 아, 태풍 카눈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저희들 이렇게 또 만났습니다. 저는 오늘 긍정학원을 나는 긍정적인 생각만 뿜어낸다. 나는 긍정적인 생각만 뿜어낸다. 나는 긍정적인 생각만 뿜어낸다. 좀 기분이 맑은 것 같아서 이제 오늘은 좀 긍정적으로 많이 웃고 하루를 저 태풍을 어떻게 지나갈까를 한번 지켜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은 오늘 제가 내 이름은 빨강투 덜 읽은 부분을 읽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특별히 선생님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글은 없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김정희 작가님 괜찮으실까요? 예, 괜찮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걱정과 함께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잠자기 좋은 날인가 봐요. 잘하셨어요. 사람은 보는데. 자다 깨다 저다 깨다 하긴 하는데, 우리 사실 포항 시민은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희남로의 트라우마가 다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일찍 다 문을 닫고 주변에 상가들은 다 일찍 귀가를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8시쯤에 마치고 와서 포스코 직원들도 막 되게 엄청 대기 중인 것 같고 그런 그 주변 분위기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뭐 특별히 전해드릴 건 없는데 빨리 제가 읽어드리려고 찾아보는 중에 있고요. 어쨌든 다들 영원하는 대로 신앙 카눈이 잘 지나가길 바라면서 오늘은 참 이것도 빨리 안 보이네요. 제가 그냥 어제 있었던 얘기를 해드릴게요. 책보다는. 어제는 오랜만에 또 후배랑 이런저런 얘기들을 듣고 같이 얘기를 한 2시간 나누면서 밥 먹고 이렇게 있는 시간을 잠깐 보냈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이제 50을 넘은 나이라서 자기를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면서 많은 책을 읽고 있기에 참 역시 독서는 참 많은 에너지도 가져오고 또 많은 또 생각이 또 깊어지는 것 같고 또 독서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마침에 돌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언니 우리는 남의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의 얘기를 나눠서 참 좋았어요. 이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만나면 누가 어쨌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장해가는 얘기들을 그 친구는 저한테 들려주고 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하고 있다고 막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중년이라는 걸 우리가 거부하고 싶었지만 기어이 오고야만 중년을 이왕이면 서로 다독이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주변에 어쨌든 우리가 잘 살피지 않았던 조금 취약지역에 사는 분들을 조금 염려해주기도 하고 챙겨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작가님 준비 없이 하는 멘트가 이 정도예요. 책을 읽었던 구절에서 좋은 부분을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막 잘 안 보여서 아침이라서 그죠? 저도 한 번씩 그래요. 아침에 이렇게 글을 보면 글이 이제 눈에 막 선뜻선뜻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노안의 전조 증상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좀 마음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어쩝니까 그죠? 세월의 무게를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만남을 가지셨네요. 우리의 얘기를 나눠서 참 좋다. 이 문장이 너무 좋네요. 이 말이 그 후배님과 더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도 강하게 주장하는 첫 번째 요인이 이거거든요. 비난, 비판, 불평하지 말라, 비비불하지 말라가 첫 번째 요소예요. 비난, 비판, 불평할 때 있어서 반드시 도마 위로 오르는 게 상대방이잖아요. 타인. 그죠? 그러다 보면 또 그게 말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정작
우리 자신의 얘기를 나누는 시간보다 남의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은 게 대다수의 사람들의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살아갈수록. 그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가급적이면 내 삶의 중심으로 끌어다 놓으려고 마음을 좀 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독서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독서를 통해서 많은 에너지, 깊은 생각을 교류하고, 그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정표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작가님들과 이렇게 92일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나누면서 혼자만의 독서를 했을 때보다 어떤 파생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세포 깊숙이 느끼고 있습니다. 독서가 답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우리 소유 작가님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내 목소리는 왜 이리 안 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네. 조금 전에 대표님 말씀하셨던 인간관계론을 읽고 있고요. 오늘은 짧게 요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이야기하라는 요 내용인데요. 우리가 요 책에 그대로 읽어드린다면 야단을 치는 쪽이 먼저 자기 또한 완벽하지 않다고 인정하면서 상대의 실수를 지적을 하면 상대는 그다지 기분 나빠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칭찬을 하고 상대에게 요구사항을 아니면 어떤 얘기해야 될 거리가 있으면 얘기를 할 때 오히려 더 효과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상대를 높이고 칭찬을 해주고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일 때 얘기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는 명령어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상대에게 이렇게 상대 체면을 세워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내가 말하고 싶은 어떤 그런 내용이 더 잘 전달된다고 합니다.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는 이런 역할은 우리가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될 경우 양측의 어떤 이쪽 편 저쪽 편 얘기를 우리가 중재를 할 때도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는 이 사람 체면도 세워주고 저 사람 체면도 세워주는 그런 합법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이야기하라.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만 또 호소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하거는 네. 내가 겪는 모든 것은 나를 성장시키고 더 잘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요겁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내가 겪는 모든 것은 나를 성장시키고 더 잘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좋습니다. 내가 나에게 보내는 긍정 메시지 요거를요, 자꾸 되뇌이세요. 오늘 하루 이렇게 자신에게 긍정 에너지를 줬으면 한 번 하고 끝내지 말고 수시로 오늘 하루 짬짬이 시간을 활용을 해서 나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24시간이 오롯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거라고 믿어봅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엄지원 작가님 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깼다가 꿈을 꿨는데, 밤새도록은 아니죠. 계속 벌레한테 계속 물리는 꿈을 꾼 거예요, 계속. 무슨 태몽도 아닐 것이고, 이것은. 그래서 계속 사슴벌레한테 물리는 꿈을 계속 꾼 거예요, 발에. 그거를 떼어내느라고 지금 온몸이 뻐근합니다, 지금. 어쨌든, 감사해요. 이 소리가 아니었으면 계속 물리고 있었을 텐데. 리코딩 아니었으면 계속 물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비타민 먼저 하겠습니다. 비타민, 상상하면 모두 현실이 된다라는 피카소의 말로 오늘 아닙니다. 좀 헷갈립니다. 벌레한테 너무 물려가지고. 비타민입니다. 상상하면 모두 현실이 된다. 예술가다운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꿈꾸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 긍정학원입니다. 나는 다른 화내기를 할 수 있다. 나는 다른 화내기를 할 수 있다. 나는 다른 화내기를 할 수 있다. 화가 나는데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텐데 저는 약간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건가 봐요. 성격이 좀. 그래서 화를 내면 정말 무섭게 화를 내거든요. 그리고 좀 날카롭게 뭐 말을 한다거나
남을 찌른대요, 자꾸. 그리고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데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화를 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은 그 사람들이 제공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무슨 가해자가 된 듯한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렇대요. 상처를 받았대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의 이 상황을 바르게 표현을 하고 내가 화났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서 내 몸에 남아있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들로 인한 거잖아요. 나로 인한 게 아닌데 원인은 맨 처음 원인은 나로 인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로 인해서 화가 났는데 나로 인해서 나의 말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참아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긍정학원은 다른 화내기를 할 수 있다라면서 조금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요. 그렇다고 웃으면서 화를 낼 수도 없는데 참 어렵네요. 책은 못 읽었습니다. 책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상상하면 모두 현실이 된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게 화내기가요, 안 좋은 감정은 아니거든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과 느낌을 내가 텐션을 높여서 표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참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병돼요, 병돼.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지혜롭게 표출할 것이냐, 이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중요한 컨셉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건 어떨까요, 우리 작가님? 만약에 그런 일을 겪었을 때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내용으로 상대에게 화를 냈는지, 그냥 저녁에 이제 잠자시기 전에 한번 적어보시면서 이거를 객관적으로 메타인지를 사용해서 한번 나를 평가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화낸다라고 해서 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 또 상대가 이거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당연히 그 사람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너는 왜 자꾸 화를 내냐, 같은 말에도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무조건 모든 원인을 우리 작가님에게만 돌릴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적어보세요. 다음에는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화를 내게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화를 냈는지까지 그런 과정적인 부분, 결과론적인 부분까지를 쭉 한번 적어보시면 시간이 지나서 그날 당장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내가 나를 평가하면 감정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며칠 좀 지나서 감정이 좀 숙성이 되면 그때 다시 이제 자기가 적었던 글을 읽어보면서 객관적인 나를 한번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 번씩 이런 걸 써요. 이런 방법을. 이게 좀 이렇게 감정이 걸러지더라고요. 걸러지는 부분이 있어서 요 방법도 한번 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엄지원 작가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중간에 얘기를 들으면서 얼른 네이버에서 찾아봤어요. 사슴벌레에게 물리는 꿈이 어떤 내용인지 해몽을 풀어주는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머, 감사합니다. 네네. 잠깐 읽어드릴게 재밌네요. 사슴벌레에게 물리는 꿈은 자신이 소속된 단체나 집단, 조직 등에서 중요한 업무나 막대한 책임감을 가진 직책을 맡게 될 수 있다는 꿈으로 풀이됩니다. 오늘도 좋은 사업권 하나가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뭐 100%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네이버에 이제 이런 글이 소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한 번씩 왜 자고 일어나면 정말 그날 오전 내내 지배하는 꿈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 검색 한번 해보세요. 해몽에 관련되는 글들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재밌어요. 참조입니다. 참조. 절대적으로 맹신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재미삼아 한번 참조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김선옥 작가님 되셨죠? 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도 한 4시 50분에 깼다가 저도 모르게 다시 잠이 들었네요. 그래서 아까 깜짝 놀랐어요. 자, 오늘 제 긍정학원은 제가 오늘 무사히 원래 그 출근해야 될 시간에 출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해결해야 될 직장 내 일들이 한 2-3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학원을 차근차근 일들이 잘 풀려가고 결국에는 어려움 없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써봤어요. 오늘 반드시 끝내야 되는 일들이니 태풍이 부는 날씨지만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 출근하는 시간대가 이제 상륙해 오는 그런 시간대라서 어찌됐든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일들이 잘 풀려가고 결국엔 어려움 없이 잘 될 것이다.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니까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카눈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 시간에
소통하는 거는 또 오롯이 집중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자, 미션 92일 차였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에 소개된 내용인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느끼는 바가 뭐냐면 누구나가 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물론 이 성공이라는 개념이 각자 개인에 따라서 주관적인 잣대에 의해서 평가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다르지만 이제 이 책에서 소개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9가지로 안내를 합니다. 결국에는 내 마음, 멘탈, 정신을 이제 올바로 다스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무난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을 이루려면 우선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라고 강조한다. 진정한 성공은 요행으로 얻어지거나 남을 밟고 올라서서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잘 다스려서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성공의 근본은 정신력이며 육체와 마찬가지로 정신도 부단한 단련을 통해서 힘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러한 정신을 올바로 다스리기 위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9단계 원칙입니다. 혹시 메모가 가능하시면 이 9가지 원칙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해내고 있는 것들도 꽤 있어요. 요 안에. 자, 첫 번째입니다. 신념을 갖고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신념을 갖고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두 번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하라. 자신이 원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하라. 세 번째입니다.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주어라.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주어라. 네 번째입니다. 자기 점검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라. 자기 점검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라. 다섯 번째입니다. 행복하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라. 행복하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라. 여섯 번째입니다. 관용의 습관을 길러라. 관용의 습관을 길러라. 일곱 번째입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암시를 하라. 자신에게 긍정적인 암시를 하라. 여덟 번째입니다. 목표를 세워라. 목표를 세워라. 마지막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공부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계획하라. 공부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계획하라. 이 9가지를 우리가 꾸준하게 실천을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믿어봅니다. 자, 오늘 미션 92일 차였습니다. 태풍 카눈이 정말 큰 피해 없이 무탈히 잘 지나가 주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작가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안전운행 하시고요. 오늘도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전운행 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